네, 반갑습니다. 잔나사가 이제는 많이 이제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7년이 된 것 같은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신도들이 살아갔는데, 지금의 상태를 보면은, 정말 많이 공부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어주니까 참 전 좋아요. 믿어주시니까 좋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처음에는 많이 이제 오해들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세간의 잣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일반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래야 된다고 해서 또 그렇게 갖지 않고 다르니까 또 오해를 또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보면은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너무 세간의 잣대에 노예가 돼서, 그러니까 세간의 이론에 길들어져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자기 잣대로 이렇게 정하거든요. 고정관념이죠. 근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민이에요. 고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 또 지금까지 오신 분들 보면은 많이 공부가 되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지금 2년 가까이 되는데, 저도 중생이다 보니까 누나를 참 미워했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는 못한 게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본다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전화를 했죠. 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걸 느낀 거예요. 누나는 누나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고, 어머니 인생이 있는데, 나는 그걸 하다가 독선적으로 누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무슨 부모에 대한 태도가 그러냐, 또 그렇게 나한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안 본다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하니까 누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미안해, 나도 전화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누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했던 게 내가 참 착각이었던 것 같아. 알고 보니까 엄마가 기뻐하시는 거는 뭐 누나하고 나하고 동생밖에 더 있겠어, 3명인데 이렇게 한 거죠. 결국 전부 독선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누나 입장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어머니에게 하는 관계가 있고, 누나는 누나 나름대로 어머니한테 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가 설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 나쁜 누나다 이렇게 했던 걸 참 내가 했죠. 뭐 도중에 이제 뭐 항상 남들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 하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누나도 입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게 도발이에요. 나쁘다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결국은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돌파구를 열었죠. 근데 그게 도반입니다. 옳고 그른 거는 사실 없어요. 내 입장에 보면 옳고 그른 게 있지만, 또 누나 입장에 보면 또 옳고 그른 게 또 있거든요. 그죠? 그게 잣대가 다를 뿐이지 절대적으로 같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이 불교라고 하는 건요, 세계의 인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연구하는 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세계 인식 방법은 이렇다 하고 이제 대명제로 내세운 것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긍정 부정인데 하나는 공간적이고 하나는 시간적인 연기법이라 합니다. 근데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상대가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바뀌면, 상대가 있으면 내가 있고, 상대가 없으면 내가 없고, 상대가 생기면 내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쉬운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상대가 화를 내면 내가 기분 나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기분 나쁩니다. 상대가 나를 존경하면 기분 좋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공식이. 근데 부처님은 그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요 정도만 얘기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알아차릴 거다. 더 발전 해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거기서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상대가 화를 냈다 하더라도 내가 화 내셨네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공부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잣대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왜냐면 심리학에 자존의 이론이 있어요. 제가 얼굴이 높죠 그러잖아요. 선생님 얼굴이 좀 큽니다 하면은 열받거든요. 사실인데. 그죠? 그리고 내 얼굴이 좀 표독하다 하면은 표독할 때 있잖아요. 어제 아무튼 왜 그러대요. 맨날 미안합니다. 내 앞에 가장 오래 있으니까 양보보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승깔 더럽게 생겼네요. 그건 내 말이에요. 그때 그 어머니가 모아둔 그 사진을 보다가 회의사에 있을 때 회의사 강사할 때 찍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라 했더니 진짜 승길 더럽게 생겼다고 나오고 웃자한 얘기입니다. 날카롭게 생겼다고. 칼 하나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유해진 거죠. 그만큼 공부가 된 거죠. 회의사는 참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뭐 제일 가라고 할 정도로 스님들이 많아요. 거센 스님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제가 강사 생활을 한 2년 했어요. 100몇 명 있는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학생이 쉽지 선생은 쉽지 않습니다. 선생은 욕 바지로 먹어요. 왜?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학생은 책임이 없거든요. 잘해도 내가 못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될수록 힘들어요.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저처럼 제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왜? 내가 성인이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외로워요. 근데 외롭지 않아요. 왜?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되거든요. 야 이거 못 받아서 힘든다 그러면 그래 힘들지. 그래 나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옛날에 어떤 보살님이 남편이 너 맨날 절에 가면서 하는 짓이 그거냐 이렇게 핀자를 주더라는 거죠. 맨날 절에 간다면서 너는 말하고 행동하고 진짜 뭐 전혀 신앙인 같지 않아. 이게 얘기해서 그 보살이 매일같이 공부한 덕분에 그랬답니다. 여보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사실 나도 내가 매일같이 절에 가서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내가 잘 안 바뀌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다고. 근데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더 내가 신경 쓰고 공부해볼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공부 안 된 모자를 당신이 뭘 알아 하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이러죠. 이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투어의 목표는 인연법에 의해서 대인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세계 인식 방법을 가지고 이제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고진멸도라고. 이건 사성제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설법하신 가르침이 사성제거든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사성제 입각해서 이것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숨겨놓은 어떤 뜻은 없다. 지금까지 45년 동안 다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성제, 팔종도, 중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생애 보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다 하는데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이것밖에 안 돼 이러거든요. 근데 어떤 가르침도 그 공식이 들어있는 가르침은 없어요. 연구를 면밀히 해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저리 오셔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나 혼자 공부하면 공부가 안 돼요. 왜? 연습할 상대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성격들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법이 다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거기서 내가
화가 났다. 그럼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가 맞거든요. 그럼 거기서 고진멸도, 고는 진리란 뜻입니다. 괴로움의 진리. 그게 고제예요. 괴롭죠. 마음이 불편하죠. 왜 마음이 불편할까? 그 쟤 때문에 내가 화났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세계 인식 방법이. 근데 왜 그러면 화가 났나? 화가 나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랄까? 없앨 수 없어요. 왜? 상대를 바꾸지 않으면 내 화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상대를 바꿀 수 있어요? 상대 못 바꿔요.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뒤에서 어떤 말 하든 앞에서 어떤 말 하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럼 내가 바뀌어야지. 그럼 내가 있으면 저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했죠. 그럼 거기서 문제의 원인을 내가 저 사람하고 보이지 않게 관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는구나. 원인을 나에게 돌리면 원인이 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바꾸자. 아까 말했던 예 감사합니다. 기본이 무시해요. 무시하는 겁니다. 예.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어제 공부도 했잖아요. 팔풍에 휘둘리지 않으면 성인이라고. 8가지 바람. 그럼 그거는 좋은 거 나쁜 거. 이거 손해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걸리잖아요.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쁜 거고. 나에게 손해니까 나쁜 거고. 근데 걸렸잖아요. 그럼 성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인이 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요. 왜?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세계를 만들어야지만이 진짜 불교가 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절이 있어도 종교에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죄송하지만 장사라고 할 수 있죠. 신도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 그리고 신도의 마음에 맞추는 말들. 그럼 결국은 그거는 그 사람의 번뇌를 증장시킬 뿐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거리, 진짜 그런 거는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제가 어제 그랬죠. 물에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생깁니다. 원인이 뭐냐고. 그럼 대부분 던진 사람의 마음, 또 물,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 물인데요? 하면은, 이치는 모릅니다. 그냥 물 같아서요.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치는 물에 원인 성질이라고 하는 물결이 없으면 물결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난다는 거는 내가 화를 내는 원인, 성질이 있어서 화를 내는 거고, 또 내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 그거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중생 입장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물론 상대로 인해서 화가 났지만 그는 결국은 간접 조건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어떤 문제가, 결과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기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멸제, 고진멸제에서 세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원인을 자기가 찾는 거고, 멸제는 고가 없어지는데 고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자기 마음을 비웠는데 고가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상대도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고가 남아있어요. 상대가 없어지면 되는데 또 없어지면 또 시원하지만 속상하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인간의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멸제는 결국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어 원어를 보면 니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금 포위. 결국은 뭐겠어요? 내가 화가 나는 마음을 없앴다고 했는데 그거를 계속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 내 탓이다. 결국 컨트롤이에요. 계속 그걸 조절하지 않으면 또 어떤 시일이 지나서 어떤 또 그런 그때 화났던 어떤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또 화가 납니다.
제가 그랬는데 또 그러네. 그래서 가중 처벌을 받아요. 그죠? 쳐봐봐. 쟤 또 그러잖아. 그게 되거든요. 또 이제 뭐 증폭돼 버려요. 물론 그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원인을 바깥으로 돌려버리면 영원히 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고의 해결의 주인공은 자기예요. 왜? 내가 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고지멸대 도죠. 도는 뭐냐면 활정도입니다. 활정도는 자기를 비우는 거. 계속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아 그래? 어떻게 비우겠어요? 항상 내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 입장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누나하고 관계. 결국은 현실적으로 보면 누나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건 내 입장에서 보는 거고 사회적인 그런 관념으로 보는 거지. 아, 사람이 뭐 다 100명이면 100명 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효도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저는 백중 때 우리 그 세자매가 똑같이 여기 영가에다가 그 자기 친정 부모를 올렸어요. 제가 놀랬습니다. 그런 분 없거든요. 아 저기 올렸는데요 그러거든요. 아 저기 올린 거하고 여기 안 올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는 여기고 저기는 저기죠. 아, 저기 시장에서 밥 먹고 밥 먹었다 이 시장에서 밥 안 먹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다 다른데 우리 언니가 올려서 나는 안 올려도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언니는 언니가 하는 부모에 대한 효가 있고 동생은 동생이 부모에 대한 효가 있죠. 근데 그 부모에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올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불교 행사일 뿐이에요. 다만 그 행사를 통해서 내가 부모에 대한 생각 또 내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되게 정리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은 전부 삼각관계예요. 근데 이 삼각관계는 저번에 내가 한 말씀 드렸지? 지금부터 기억나나? 옛날에 삼각형의 밑변은 무관계라고. 잠시부터 기억나나? 그래서 한번 기억나지? 몇 번 내가 강의 때 얘기했지. 전부 삼각형. 삼각형 보세요. 삼각형은 이렇게 뾰족하고 아시겠죠? 삼각형은. 근데 보세요. 딱 꼭지점이 있고 이게 세 줄이 있고 보면 밑에는 하나입니다. 근데 사회에서 쓰는 삼각관계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삼각형의 밑변은 무관계입니다. 가장 알기 쉬운 예를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시부모가 계시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시부모한테 하는, 어머니한테 하는 관계하고 아내가 어머니한테 하는 관계가 틀립니다. 그죠? 근데 그게 삼각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당신 말이죠. 어머니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신 어떻게 내 말 들어줘, 이해해줘.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해줘. 그러죠? 그게 삼각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안 되니까. 아들은 어머니한테 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관계가 있어요. 틀려야 맞습니다.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하면. 근데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하는 관계가 다르고 내가 이 사람하고 하는 관계가 다릅니다. 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삼각관계가 돼버려요. 왜냐면 여기에 분이 나는 이분이 이제 나에게 관계하는 거에 따라서 이분의 관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또 성향이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하고자 하는 바라는 거에 따라서 관계를 합니다. 근데 이쪽에 보니까 내가 이쪽을 더 잘해주거든요. 왜 스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분은 나한테 이걸 원하고 이쪽은 나한테 이걸 원하니까 해줄 뿐인데 내가 이쪽에 원하는 걸 해준 것 같다가 나한테 요구하면 그 무리죠. 나한테 원하는 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 항상 삼각관계입니다. 맞죠? 근데 삼각계 밑변은 무관계입니다. 하나로 올라가죠. 그죠? 그 때문에 밑에서 노는 거는 관계하지 말라는 거야. 멋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요즘에 또 뭐 우리 또 새로 오신 부사님도 계시고 또 진짜 감사해요. 근데 다 다른 거야. 모든 관계가 자식하고 하는 관계가 다르고 또 딸하고 하는 관계가 다르죠. 엄마는 왜 아들만 이뻐하고 그래? 나는 미워하고. 근데 정신이 미성숙돼서 그런 거거든요. 정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보사님께서 공부를 조금 더 잘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상대의 행동을 보고 자기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그리고 상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냅둬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불교 철학에서 체념이에요. 체념. 체념은 포기 단념이 아니라 진리에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체념은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맡긴다는 것은 인연법에 맡긴다는 거죠.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바꿔야겠죠. 왜? 공부하는 데니까. 그래서 상대가 좀 뭐 미숙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하면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는 자비예요. 예, 상대의 성장을 위해서. 예, 부모 같으면 자식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상대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그래 저도 참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미처 잘 몰랐네요. 근데 좀 고맙습니다. 가르쳐줘서. 하시면 감사해요. 근데 사실 그게 제가 제일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거거든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세계 인식 방법이라는 거는 연기법이라는 거. 결국 이 세상은 전부 상호 의존 관계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어서 나 혼자 존재되지 않고 상대가 있어서 내가 존재되니까 내가 지금 어떤 순간 화가 나는 어떤 상태, 현상이 나왔다면 상대 때문에 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견해를 바꿔서 나를 해서 상대가 화를 냈다. 아, 화를 저 사람이 내는 거는 내 탓이다. 내가 저 사람한테 화를 내게 했다. 저런 행동을 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보면 이제 인식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사회적으로 했던 남 탓, 또 항상 보면 환경 탓했던 것이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자기 탓도 아니에요. 상대도 있어서 생긴 겁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에게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수행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한 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어느 제자가 알고 짓는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큽니까? 라고 여쭸을 때 직접 답을 주지 않으시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뜨거운 쇠붙이를 알고 짓는 게 화상을 많이 입는가? 모르고 짓는 게 화상을 많이 입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아,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구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국 알면은 살짝 집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집어야 한다면. 근데 모르면 어떻습니까? 덥석 짓죠. 그러니까 모르면 계속 자기가 그것이 잘못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야사의 그 수행 방법은 기다려주고 상대의 입장이 되고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저 사람을 그냥 두면 문제가 커지겠다 생각될 때는 그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한번 네가 생각해봐. 나는 생각이 그런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아이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토요일에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오셔서 또 꽃도 올리시고 떡도 올려주시고 부담 없는 자리니까 부담 없게 이제 법회 마치면 꽃하고 또 꽃이 아니라 떡하고 담소 나누시고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오늘은 여행 끝에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할 때도 품평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품평이 할 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는 좋은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발전되죠. 왜? 여러분들은 주저자기 때문에 그래요. 응? 여러분이 행복한 여행을 집행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갖다가 좀 구분해서 선별해서 이거는 좀 더 잘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좋은 거 그냥 놔두면 됩니다. 나쁜 거는 조금 고쳐야죠. 그리고 이제 저는 뒷담화를 잘해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뒷담화는 나쁜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뒷담화는 좋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자식하고 어머니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식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상담해서 이제 들어주죠. 근데 그 어머니가 뒷담화 안 합니까? 아버지하고 뒷담화 하죠. 자식에 대해서.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제3자 관심이 있으니까 뒷담화를 하지, 관심이 없으면 뒷담화할 가치가 없어. 입 아프니까. 왜? 저 사람 나오고 2년 됐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를 일으켰더라. 그럼 어떻게 되지? 이 뒷담화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뒷담화는 욕하는 게 뒷담화라고 착각하잖아요. 뒷담화 안 하는 사람 나와보라 해보세요. 우리 초롱이가 지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뒷담화예요. 근데 걔를 뭐 고발하기 위해서 뒷담화합니까? 아니죠. 초롱이를 더 성장시켜주고 고급스럽게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뒷담화하는 거죠. 사무실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지만.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모든 사물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좋은 면, 나쁜 면. 왜?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면을 꺼내주고 나쁜 면을 없애주기 위해서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이라는 거, 불교 기본 베이스가 공이라는 게 바로 세상의 사물에는 양면성이 없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할 수 있는 잣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크게 볼 수 있고 작게 볼 수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뭐해요? 1,000만 원이 내가 생각하는 100원일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1,000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근데 어느 게 맞아요? 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내 잣대만 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이다 하시면 안 되고, 또 상대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도 절대적이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절대는 혼자만 있어야 절대가 되거든요. 둘이 사이에 관계가 없으면 절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구경에도 과학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쇠 자체에서 녹이 나와서 쇠를 좀먹는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 말 맞죠? 왜 그러겠어요? 쇠는 놔두면 그냥 영원히 쇠여야 되는데, 쇠가 뭐 때문에 그러지 아세요? 시간, 공간 때문에. 시간, 공간이라고는 상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쇠는 공기에 의해서,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간, 공간에 의해서 쇠는 쇠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저절로 자기 몸에서 녹을 냅니다. 그래서 항상 쇠는 갈고 닦아줘야 돼요. 닦아주고 기름 쳐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도 원래는 깨끗한 마음인데 이것이 가만 놔두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때가 낍니다. 그게 번뇌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중생이 되는 이유라고 불교는 설명하고 있고, 뭐 고전에도 설명하고, 어떤 철학자도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때를 닦아야죠. 그 때가 뭐겠어요? 자기 중심이죠. 그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자기 혼자는 못 닦아요. 절대 참선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닦겠어요? 관계에서 닦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남 탓할 때는 하셔도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래요. 그래,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이 있죠. 이게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상대에게 먼저 잘해주는 거 필요하고, 또 이렇게 비교 분별하는 것도 좋은데 비교 분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원하면 내가 그걸 갖다 원하는 걸 얘기하든가 그렇게 하게끔 해주든가 관계를 내가 먼저 스스로 바꾸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돼야지만 공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인 다 공부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생각이 이제 물들어요. 이 생각이 물들고, 또 뭐 우리는 세간의 어떤 잣대 이론 같은 거는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근데 자기를 바꾸는 거는 배우려 해도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게 좀 배우셔서 자기를 성장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법. 소리 나는데 이쁘게 소리 나게 하는 게 관계법이에요. 옛날에 시골 가보면 그 나무통에 물을 넣고 감자를 넣죠. 전 시골에서 뭐 잘 어릴 때부터만 살아봤고 안 살아봤는데, 감자를 넣고 뭐 하나 했더니 흔들더라고요. 근데 감자 껍질 닦아지더라고요. 야, 저거 희한하다. 그때는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다 그렇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상대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닦아야겠구나. 근데 또 보살은 상대의 마음도 닦아줍니다. 그게 바로 보살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 닦는 거는 좀 쉬워요. 근데 상대 마음 닦아주는 거는 어려워요. 그 때문에 스님들은 소승내에서 자기 마음만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끌어버리는 거죠. 나 없다, 아공만 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 보살은 복권까지 하는 거예요. 나도 비우고 상대도 비우고.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닦아주는 거죠. 아니죠. 거기에 옷을 입혀주는 거죠. 육바람이라는 옷을. 아름다운 디자인, 아름다운 색상을 그 사람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옷이 별로 이쁘지 않잖아요. 생활에서 볼 때. 그럴 때 이제 먼저 비워주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답게 헤어스타일도 바꿔주고, 말하는 것도 바꿔주고, 옷도 바꿔주고. 그래서 보살의 형상은 아름답게 빛납니다. 아름답게 드레스 입고 목걸이 차고 팔찌는 안 찼지. 팔찌 찼지? 그렇죠? 반지는 안 찼지만. 그래서 자기를 이쁘게 꾸미는 겁니다. 보살은. 근데 그게 자기도 꾸미지만 상대를 꾸민 것으로 해서 자기가 더 꾸며진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어디 경원이 피대가 와가지고 또 요즘에 뭐 유튜브 그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많은 걸 가르쳐줘요. 근데 역시 나이를 먹으니까 알아듣겠는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하는 말 사실인데 참 왜 이렇게 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지. 아, 스님 화면을 이렇게 크게 봅니까? 왜?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나요? 글자가. 이거는 스님만 크게 보일 뿐이지 원 상태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썩을려마 내 나이 돼봐라. 이것도 잘 안 보여. 아이고 어떻게 손 딱 잡더라고. 야, 네 나이 때는 나도 그랬어. 지금 돋보기서 잘 안 보이는구나. 근데 그게 사실인데 왜 충격적이야. 웃기죠. 슬프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또 슬프고만 있습니까? 그래, 그게 나이를 먹는 거지. 노쇠현상이 오는 게 맞는 거. 그럼 이 세상은 너무나 과학물질이 발달해가지고 문명이 또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살기가. 옛날에는 뭐 돋보기라는 게 안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누진 다초점이 있었습니까? 요즘은 다 있고 좋거든요. 고급스럽고 이런 좋은 세상 사시니까 정말 저는 부탁이에요. 부담 없이 오셔서 공부하세요. 언제라도. 며칠 전에 소심해서 오셨다는데 이야기 끝이랑 오셨다 해서 내가 양교보살한테 그랬어요. 양교야, 오셨으면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라 하지. 아차 하더라고요. 너의 한계다 이놈아. 그래서 죄송해요. 이렇게 오셨으면 그래 나도 보고 싶은데 바쁘신데 오셨을 정도면 얼마나 관심 있으면 오셨겠니. 그럼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보내는 게 예의 아니겠니?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하는 거하고 같냐 이거 사내가 웃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저한테는 선배할 거야 진짜. 지금 무사잘 얻고 다닐 거야. 지금도 얻고 다니잖아. 어제도 안경 사다 줬지.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와사비 또 사다 줬지. 그래요. 생각하지 그 마음에 이 가슴이 어떨 때는 콱콱 날 찔러가지고 미워 죽겠다고 하지만 또 찔러주니까 아 맞네 이런 생각도 있구나. 그 생각이 맞는데도 나를 찔러주는 말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즘엔 뭐 너무 말 잘하고 가끔 찌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거죠. 네, 그래 네가 나 아니고 누구한테 하겠니? 신랑한테 하겠냐? 네 신랑한테 미움받을 텐데 나한테는 아무래도 미움 안 받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좋긴 좋은데도 또 가끔 나도 중생이라 아이고 좀 이쁘게 말하지 좀 이렇게 하다가도 또 그 순간 아니지 내가 중생이지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말 해주겠어. 내용 구절 다 맞거든요. 근데 말하는 게 콕 찔러가지고 생도 못하면서 이런 식이죠 이제. 아이고 근데 사실은 맞거든요. 왜? 객관적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또 다른 면이 또 있어요. 다른 면은 내려놓고 그 나를 지적해 주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 수행자는 다 받아들이고 잘 걸러야 돼요. 근데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사문을 보는 필터, 사문을 듣는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또 사문을 생각하는 필터. 그래서 모든 걸 부처님 필터를 걸러가지고 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더 생각하는 거, 사문을 보는 게 넓어지고 커지죠. 대충 정리되셨죠?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어떤 월화수목 금토 또 화요일은 또 저녁 공부하니까 그냥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